우리가 지난 시간에 뉴스타트의 근간, 뉴스타트의 그 기본적인 그 뼈대 근간은 결국 하나님이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죠? 내가 전혀 의식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돌보면서 나를 살아서 존재하게 하고 있다. 그 모든 나쁜 놈도 우리가 볼 때 나쁜 놈들 있잖아. 나쁜 새끼들. 도 하나님은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 자, 그 뉴스타트의 근간, 우리 다시 한번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유전자다.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직접 받는다? 전자파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우리 몸에도 무슨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다. 그래서 유전자는 전자파로서 조절을 받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유전자의 조절을 직접 하는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뭐다? 메칠기다. 메칠기에 메칠기는 뭐를 띠고 있다? 전기를 띠고 있다. 그래야만 이 생체 전자파가 이 메칠기를 전자파 신호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학적이에요. 우리 몸은 이 기똥찬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근데 이 생체 전자파는 어디에서 오나? 뇌파로부터. 자, 뇌파는 알파파가 있고 베타파가 있다.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뇌파는 각 사람마다 다 달라. 다른데 막 크게 우리가 보면 알파파와 베타파로 있다. 이 파는 무슨 파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델타파인데 이거는 수면입니다. 수면. 잠자고 있을 때 뇌 세포의 활동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느릿느릿한 델타파예요. 우리는 자기 싫은데도 자면 안 되는 때도 잠이 와요, 안 와요? 와요. 그럼 왜 그래요? 뇌파가 델타파가 되면 내가 운전 중에도 골아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을 흐르는 생체 전자파, 뇌파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파를 어떻게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각도 내가 만들어내서 지금 과학자들은요. 우리의 의식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아주 촌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뇌는 물질에 불과한데 이게 어떻게 의식을 창조해내요? 그러니까 의식은 뭐냐? 그러면 과학자들이 이 뇌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무슨 전기적 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스스로 어떤 전기적 활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뇌에도 전기가 있는데 우리 몸 전체에 전기가 흐르니까 내가
전기적 활동을 하는 것은 그 뇌에 영향을 미치는 전기, 생체 전자파를 뭐가 조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영적 에너지가. 그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과학자들은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지가 알아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 말은 얼마나 촌스러운 말인지 몰라요. 그 말은 어떤 말이 돼? 손자가 갖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를 시골에서 올라온 할머니가 보고 뭐라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고, 서울의 장난감은 똑똑하기도 하다. 차가 똑똑한 줄 장난감이. 그게 지금 과학자들의 수준이야. 사고방식이 완전히 이게 정말 초보적인 수준이야. 어. 그래서 과학자들은 심지어 뭐라고 말하기도 해요. 뭐라기도 말하냐면 식물도 뭐가 있는 것 같다? 식물도 지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버리면, 이거는 제가 아주 어릴 때, 6살, 7살 때 했던 생각이야. 식물진. 왜? 그때는 군것질 할 게 없었어요. 어, 어, 없으니까 배가 좀 고프다 그러면 콩을 자주 볶아 먹었어. 참 건강식 했죠 그때. 콩 볶아 먹었어. 근데 콩을 저는 어릴 때부터 왜 그런 생각이 그걸 많이 했는지 참. 이 콩을 보고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들이 참 똑똑하다. 이 콩도 지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 왜? 왜 그랬냐면 얘들은 이제 그 콩을 자주 볶아 먹으니까 어떤 때는 호주머니 속에도 콩이 있고 책상 서랍 속에도 콩이 있고 방바닥에도 콩알이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 콩을 보고 저는 쟤들은 여기가 땅바닥이 아니고 방바닥인 줄을 아는 것 같아. 왜? 방바닥에서는 절대로 싹을 안 내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과학자들의 수준이 그 수준이라니까. 음. 콩도 지능이 있는 거. 아, 여기는 방바닥이야. 아, 여기는 상구 책상 서랍이야. 싹 내면 안 돼. 라고 콩이 아는 것 같았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콩이 지능이 가졌을 리는 없어. 그런데 그런 것 같아. 근데 과학자들은 어느 쪽으로 가게? 지능이 있다 쪽으로 가. 그건 왜 그래요? 왜 과학자들은 그걸로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니까 맞는 대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왜 이렇게 나타나? 사실은 콩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이 흙 속이냐, 상구의 호주머니 속이냐를 아는 존재는 콩이 아니라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게
콩이 똑똑한 지능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능을 콩의 지능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그 근본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뒤집어져. 그러니까 유전자가 움직이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메칠화가 되고 탈메칠화가 되느냐? 그거는 누구 지능이게? 유전자가 지능이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게 다 말이 돼, 이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그러면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나는 과학자다. 나는 의사다.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그러면 내가 할 게 있어 없어?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 이게 좀 무식한 생각 같으니까 없다 이런 거죠. 여기 보면 진짜 식물에도 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그래서 식물지능이라는 단어도 존재합니다. 식물지능. 영어로는 식물은 plant. 꽃잎, 그렇죠. 참, 우리 문구 목사가 이거 지나치다가 참 이쁜 걸 좋아해. 이런 게 탁 유전자를 반짝 켜주네요. 그렇죠. 음. 그러면 이거는 꽃이 이상구의 유전자를 켜주려고 이렇게 생겨 먹게 됐나? 꽃이 지가? 이게 식물 지능이 아니야. 이건 누구의 디자인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식물들의 디자인은 어떻게 되어 있냐? 왜? 디자인은 유전해야 안 해요? 얘들 새끼들은 요 디자인은 얘들의 유전자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 가니까 꽃 모양이 똑같으니까. 어, 어.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들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 같아. 그렇죠. 자기 디자인이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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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디자인. 그, 근데 디자인도 보면 이게 다 유전자에 입력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방사선을 쬐고 자꾸 이러면 어떻게 이 디자인이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가 변질이 돼. 그러면 방사선 쬐고 엑스레이 하고 그러면 뭐예요? 이 꽃 디자인이 바뀐다고. 변질돼. 병신 같은 디자인이 나온다고. 어. 그래서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는 디자이너들이 생각해내는 그 디자인도 실제 출처는 어디라고? 하나님. 그게 아름다우면 그거는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깨달은 음악가가 누구예요? 모차르트야.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어보면 어떻게? 막 이거는 그냥 이거는 즐거워. 어. 근데 자기 게 아니라는 거야. 왜? 자기가 피아노 앞에 딱 앉으면 하나님이 멜로디와 그 음악을 들려. 그러면 자기는 피아노로 치고 악보에 옮기는 거, 그거를 작곡이라 그런다. 그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는 것도 실제로는 그런 거다. 그렇게 될 때 화가들은 뭐요?
작품을 만들면서 미치는 거야. 왜? 누구의 이 손이 누구의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그 아름다움이 나를 통과해서 손으로 화폭에 나타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돼버려. 그러면 이거는 행복이야. 음. 그래서 자, 식물을 보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자 봅시다. 잠깐. 자, 식물의 생존 전략. 잎사귀에 애벌레가 붙었다. 그가 갉아먹는다. 그러면 식물의 생존 전략은 뭐냐 하면 이 잎사귀를 갉아먹잖아요. 그러면 식물이 애벌레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하는 방법이 있대.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갉아먹으면 이 애벌레가 배탈이 난대. 예. 그러면 그건 뭐냐고 조사를 해봤더니 식물이 여기 애벌레가 갉아먹을 때 이 유전자에서 이 잎사귀도 다 세포란 말이에요. 그 세포 하나하나 속에 깔려 있는 유전자 그 프로그램에서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 가지고 이 애벌레가 배탈나게 아고 배야 하면 식물이 딱 못 붙어 있잖아요, 잎사귀. 그러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땅바닥에 떨어지면 누가 와? 개미들이 와서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이거를 식물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식물이 훨씬 더 똑똑하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나를 어떻게 보호할 수 없어. 그 왜? 식물의 지능이 돼. 자,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겼다. 우리는 암세포가 생긴 것을 감지할 수 있는 지능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근데 식물은 있대. 이게 무슨 말이 돼요? 우리는 뇌가 있어야 지능이 있는데 식물은 뇌 있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학자들이 얼마나 완고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현상을 보여주는 목적이 뭐예요? 나 있어. 내가 하고 있어. 내가 이 식물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뭐요? 보호하고 있어.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내고 있어. 맞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해. 와. 자, 그 다음에 이건 직접적 보복 방법이고, 간접적입니다. 이거는 구조대를 호출해서 간접적으로 식물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래요. 자, 여기 이제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고 있으면 양쪽 근처 잎사귀들의 유전자가 켜지는 거야. 응. 자, 무슨 유전자가 켜지냐 하면 이 식물 세포 안에 어떤 냄새를 만들어내는 향기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향기도 알고 보면 다 뭐예요? 화학 물질이에요. 화학 물질. 예, 예, 화학 물질이에요. 그 누가 세상에 생일 선물이라고 향수를 보냈더라고. 저는 남자 향수도 있는지 몰랐어.
어, 그 샤넬. 오. 와, 그리고 뿅 가겠더라고. 진짜 그거 뿌리고 다니면 여자들이 따라올 것 같아. 근데 그런 향수도 다 화학 물질이란 말이에요. 음. 예. 그 특수한 화학 물질이야. 그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 유전자가 이 잎사귀를 애벌레가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이 유전자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유전자를 지가 켠다 이거지. 뭐 메칠화, 탈메칠화는 모를 때 얘기야. 이제 지금은 메칠화, 탈메칠화를 들고 반박을 하면 할 말이 없을 거야 이제. 그렇죠. 어. 그래서 이 향기를 생산해내는 화학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뭐가 돼? 탈메칠화가 돼야 그 향기를 생산해서 공중에 뿌린다 이 말이에요. 어. 자, 뿌리면 이 향기는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향기래. 그 말벌들이 어디 좋은 냄새 난다 하고 말벌들이 몰려드니까 뭐가 있어? 와 보니까 맛있게 생긴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말벌들이 애벌레 파티를 해서 먹어쳐 버린다. 지능 지수가 굉장하죠? 그러니까 지금 과학자들 이런 식물 지능이 있다는 과학자들은 식물을 이 잎사귀들을 누구 위치까지 올려준 거예요? 하나님 위치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잎사귀가 하고 있다고. 그런 이게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하여 과학이라는 학문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없애기 위하여 과학을 사용하고 있대. 이게 치명적인 우리 인류의 문제점이.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과학자들은 똑똑한 것 같고 하나님은 뭐예요? 멍청이가 돼 버리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약간 명청한 것으로 생각.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나는 좀 멍청한 것 같아.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한테 항복을 했는데, 음, 예. 이렇게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더 멍청해졌어요? 더 똑똑해졌어요?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맺힌다. 네. 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의식은 뇌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 지금 현대 의학은 내가 만들어낸다는 거야. 우리의 생각을. 그건 절대로 그런 소리나 이 식물들이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나 다 뭐요? 다 같은 부류의 진짜 참 한심한 얘기야. 아시겠죠? 자, 이제는 후성 유전자 의학도 발전했고 양자 역학도 지금 발전했고 하니까 이제는 여러분 양자 역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무슨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양자들은 뭐가 있는 것 같다?
의식이 있는 거거든. 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사람이 과학자들이 양자를 관찰을 하면 본래 양자라는 것들은 자 빛, 빛은 뭐기도 하고 뭐기도 해. 요즘 세상에 이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지금 이 정도는 진짜 알아야 돼. 이거는 옛날에는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고차원 차원이라고 생각했다.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빛이라는 것은 입자, 광자라는 입자이기도 하면서 그것도 무엇을 동시에 뭐기도 하다? 파동이기도 하다. 이 말 돼요, 안 돼? 이제는 그거를 말이 된다고 인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어, 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빛이란 것이 한순간에 입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파동일 수 있냐? 그렇다는 거야. 우리들의 사고방식은 뭐예요? 입자이면 파동이 아니어야 되고 파동이면 입자가 아니어야 돼. 근데 요즘 이 양자역학이 새로 들고 나오는 것은 동시에 그렇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러냐, 동시에? 중첩 상태라고 그럽니다. 입자 상태와 양자 상태, 파동 상태는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다? 중첩되어 있다고 보세요. 그 중첩이라는 말이 나왔어, 이제. 그거는 무슨 얘기게? 성경에는 그 얘기가 있어. 하나님은 예수님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어. 예수님일 수도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입자 상태일 수도 있어. 꼭 그다음에 뭐? 말씀이야. 사랑이야. 생명이야.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옛날에는 삼위일체를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도리가 없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동시에 말씀일 수 있고, 사람일 수 있느냐? 설명 가능해서 불가능. 그래서 삼위일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이거는 완전히 성경이 이거는 엉터리야. 제가 옛날에 주장했던 거예요. 고대학 다닐 때. 이게 막 삼위일체 말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이야. 양자역학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있다는 말이 이제는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천사는 동시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뭐요?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데 동시에 뭐요? 파동일 수도 있고 입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천사가 선택해서 인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갑자기 뭐예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러나 내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 천사는 그런 식으로 중첩돼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을 지금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와, 그렇구나. 그래서 음, 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아, 메칠기가 전기를 띠고 있고, 우리 몸에는 뇌파가 흐르고 생체 전자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생체 전자파가 이 메칠기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뇌파가 알파파가 될 것이냐, 베타파가 될 것이냐는 뭐가 결정해줘요? 자, 뇌파는 뇌에서 나온다. 자, 뇌로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뜻이야, 뜻. 뜻. 그렇죠? 어떤 생각, 뜻, 뜻. 자, 뜻 중에 어떤 뜻도 있다? 진, 선, 미. 이것은 사랑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게 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의 뜻이 들어가면 무조건적 뜻이 들어가면 뇌파가 어떻게 돼? 뇌로 들어가면 뇌파가 발생하는데 이 뭐야? 알파파가 돼. 왜? 그것은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우니까. 그래서 엔돌핀이 생산돼서 기쁘고, 그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T세포 속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서 암세포를 죽여. 어느 쪽으로 가? 생명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것을 생기라고 불러요.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어디로 가? 그래서 이쪽으로는 생명으로 갑니다. 반대편 뜻은 진선미의 반대야. 거짓말, 사기당했어. 배신당했어. 기가 막혀, 안 막혀. 생기를 막는 영적 에너지야. 네, 그렇지. 그 다음 뭐예요?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화닥정나. 뭐 때문에? 너무너무 악해. 악한 뜻이 들어오면 기가 막혀. 그 다음에 뭐예요? 악, 그 다음에 더러움. 아름답지 않고 뭐예요? 더럽고 안이 곱고. 그러면 먹었던 것도 어떻게 소화가 안 되고 올라올라. 우리 유전자나 몸이나 똑같이 반응나. 이 소용돌이. 그래서 이것은 이 악의 뜻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사망으로. 우리 인간의 갈 길은 이 두 갈래 길밖에 없다. 우리는 생명으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그렇죠. 그래야 살아. 이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뉴스타트의 근간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자 보세요. 딱 요약하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여기는 이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뜻이냐, 누구의 뜻이냐, 악령의 뜻이냐.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쪽에서 오는 뜻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는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도 뭐라 그랬어요?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변한다고? 네. 유전자는 변하는데 무엇에 따라서? 네. 초이스. 우리들의 선택이야. 그래서 병은 무엇으로 낫는다? 나의 선택으로. 어떤 뜻을 선택하느냐? 생명의 뜻을 선택하느냐? 사망의 뜻을 선택하느냐? 사망의 뜻, 나쁜 생각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이 나쁜 인간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생명의 뜻과 사망의 뜻은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엇과 무엇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이야. 무조건적 사랑은 무엇을 허락해? 선택을 허락해. 네가 이런 나쁜 선택, 나를 떠나는 선택을 하더라도 내가 너에게로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선택은 사랑은 변하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선택을 하면 여러분 자신이 내 자신의 유전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기로부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유전자는 꺼져간다 이거야. 그래서 돌아와라. 이거지. 생기 안 받으면 확 죽여버릴 거야. 이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래서 우리들은 야 이게 볼수록 이쁘네. 예, 볼수록 이쁘네. 네, 향기도 좋고, 그래서 이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인생은 이 그림 하나로 어떻게 딱 요약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어떤 병을 낫게 하는 치료 방법이 아니야. 아니라 이 뭐예요? 이게 진리야. 인간이 살아가는 진리. 이 진리에서 나의 선택이 뭐냐? 여기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이상구 박사가 뉴스타트라는 암을 잘 회복시키는 어떤 이상구 박사 나름의 어떤 치료법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 세상 생명의 원칙, 생명의 진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라. 그 생명에서 떠나려면, 그걸 선택하지 않으려면 사망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이 문제입니다. 선택, 초이스, 선택. 여러분의 그 유전자에 나타나는 결과,
생명 쪽으로 갈 것이냐, 사망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그 결과는 이 선택의 결과다 이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샘플처럼 이런 사람은 선택을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강력한 선택을 한 거야. 왜 강력한 선택을 했다고 제가 확실하게 선언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 자신 잘 안다고. 그게 왜 강력한 선택이었는지. 뭐를 걸고 선택한 거요? 목숨 걸고 선택하고. 나 안 할래. 뭐 안 할래? 이식 안 받을래. 강력했다. 강력하게 선택하면 강력한 확실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동안 샘플로서 이 뉴스타트에 와서 나신 많은 분들이 있어. 이분들의 다 특징은 뭐예요? 그 선택이 강력했다 이 말이야. 강력했다. 그래서 강력하게 나는 노래 부르기로 여기 나와서 뭐요? 여기 나와서 걱정을 모두 버리기 하고. 그래서 이제 앞에 나오시는 분들은 좀 이제 이뻐 보이는 사람들이 주로 나오잖아. 나오는데 지금 굉장히 강력한 선택을 하는 분이 한 분 있어. 얘는 별로 이쁘지도 않아. 그리고 여자도 아니고 남자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강력한 선택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그래서 이 강력한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는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는 이제는 상관이 없구나. 이런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을 선택할 때 이 사회, 이 사망의 세상, 이 조건적 사단의 세상에서는 이 생명의 선택을 못하게 해요. 어떤 식으로 못하게 해요? 저 녀석은 왜 나왔어? 이게 세상이야. 어느 쪽으로 선택하는 건 쉬워요. 분위기 전체가. 사망으로 가는 길은 아무 소리 안 해. 근데 생명으로 가려고 하면 뭐예요? 살라고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으려고 내가 노력하기 시작하면 이래서 사람들을 멋스럽게 만들어. 멋스럽게. 멋스럽게. 쑥스럽게. 이놈의 쑥이 문제야. 이 쑥을 어떻게 극복해야 돼. 이것이 강한 선택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주는 기준이에요. 쑥. 그래서 지금 이번 기회에 이 쑥이 제일 없는 여성을 발견한 거야. 쑥 같은 거 웃기지 말라. 그래서 왜 어쨌단 말이야. 니나 잘하라고.
그래서 지금 강력한 샘플 후보자가 등장했는데, 응, 음, 음. 등장했는데 가만 보니까 좀 약간 지금 배경 배경에 있는 생각들이 조금 약간 그게 방해를 하고 있는 거 다 보인다고. 배경 저는 배경 화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야. 어, 어, 예.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 뭐라 불러요? 노이즈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소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약간 그러니까 베타파가 소음이거든. 그러니까 베타파는 비행기를 탔는데 뒷자리에 어떤 엄마가 아기를 안고 다니는데 이 아기가 이게 이제 이러면 신경질 나안 나? 나도 베타파 돼안 나? 이제 그런 배경에 노이즈가 약간 있어. 저 그걸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음, 음,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초이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해요. 어, 어. 그래서 저는 가만 이 얘기는 현영이가 있을 때 해야 되는 얘기야. 예? 방에 듣고 있어. 현영이 듣고 있어? 어, 어. 음. 자, 뭐냐면 저는 정말로 가망 없는 애였어. 어, 어, 저는 43년생이란 말이에요. 그 43년은 43년생이니까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때가 몇 년이에요? 45년이지. 그래서 한국이 해방이 됐잖아. 졸지에 해방이 된 거야. 그렇죠? 어, 이제 근데 해방되기 전에는 이상구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일본 사람이야. 일본 이름도 다 있고, 그렇죠. 이름 다 바꿨어. 창씨, 개명 뭐 이래가지고 한국 이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말도 무슨 말 하고 있었어? 일본 말 다 하고 있었어. 그래서 저도 처음 배운 말들이 다 일본 말이야. 그때 아직도 안 잊어버린 단어가 있어. 그게 무슨 단어냐면 히코키. 히코키가 뭔지 아세요? 비행기야. 왜 이게 기억에 박혀 있냐고 하면 그때는 비행기가 제일 무서웠어. 비행기가 나타나서 공습하잖아. 폭격. 히코키 그러면 막 숨는 거야. 어? 그러다 졸지에 이제 제가 만주에서 태어났어. 어, 태어난 도시는 장춘이야. 그때 장춘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도시 이름을 바꾸어서 신경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새 수도 신경. 그러니까 일본의 수도가 이제 세 번째 수도였지. 왜? 동경이 있고 그다음에 뭐 한국에 여기 경성이 있고 그다음에 만주를 정복하고 신경. 음, 참 대단한 나라였지 일본이. 그대로 욕심 안 내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지금 우리는 일본 사람이고 아마 그 일본은 대국이었어. 근데 욕심 너무 내는 바람에 지금 쪼그라진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일본이 대만도 갖고 있었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갖고 지금 일본 한 나라로 만주, 한국, 일본, 대만 이게 한 나라로 돼 있다면 얼마나 강력했겠어. 해상으로도 그렇죠. 뭐 지정학적으로도 뭐 굉장한 나라. 그런데 너무 욕심을 내 가지고 저 동남아까지 다 쳐들어가다가 이제 예, 이제 완전히 망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한 거야. 그러니까 막 졸지에 만주도 어떻게 해방이 돼 버렸잖아. 그 일본 사람이 아주 그 한국 사람에게도 너무 못되게 했잖아요. 너무 핍박하고 그 중국 사람들도 만주 사람들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다가 이제 일본이 패전국이 됐으니까 중국 사람들이 와 이러면서 일본 새끼들 다 죽여 이렇게 됐다고. 근데 우리도 일본 새끼들이야. 만주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그 남아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아버지는 그 일본의 그 관료였으니까. 그러니까 막 그리고 뭐 그때는 일본 사람들 잘 살았어. 아주 호화롭게. 그러다가 이제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야 돼.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가 마련한 그 기차를 타고 그 장춘서 다 그래가지고 심양을 거쳐서 이제 신의주로 거쳐서 단동 거쳐서 쫙 해서 부산까지 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도망가야 되거든. 그래서 그 기차를 타고 오는 그 과정이 지옥이었어, 지옥. 응. 왜냐하면 그때 이제 스탈린 소련이 이제 자기도 이제 수저를 놔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참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 공군들이 일본 사람 이동하는 그 기차를 그 우리도 일본 사람이었으니까 그 기차를 공격한 거야. 기총소 때 하니까 기관 총탄이 이제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팔이 떨어지고 배가 터져서 죽고 막 이거는 지옥 중에도 아마 지옥 얘기하면 저기 있어. 저기. 이 지옥은 막 이거는 너무나 처참한 거야 그야말로. 사람들이 쪼가리가 나서 막 튀어. 팔이 떨어져서 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피가 튀고 막. 그러니 그때 43년생인 이상구는 42살이었어. 그때 광경은 하나도 지금 생각은 안 나. 근데 그 광경 속에 있었으니까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유전자 다 꺼졌어. 완전히 꺼지고, 그 후에 부산에 도착해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래도 나는 뭐예요? 밤만 되면 어떻게? 그런 애였어. 그 속에 있었어, 제가. 그러니까 그 2살 때까지는 애가 건강하고 활발하고 그랬는데 그 여행, 지옥 같은 여행 끝에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상구는 완전히 뭐예요? 유전자 완전히 꺼졌어. 완전히 꺼져. 모든 게 무서워. 심각한 환자가 됐어. 42살. 그러니까 이 장기들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돼. 그럼 맨날 배탈이야. 제 건강 상태가 완전히 그 여행 한 일주일의 여행을 통해서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웃을 수가 없는 맨날 겁에 질린 그런 아이가 돼버렸다니까. 그래서 이제 학교 가서, 그러니까 왜 그때는 모든 게 무서웠어.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학교를 들어갔는데, 예, 선생님이 출석 부르는 것도 무서웠다니까. 다른 애들은 네, 네, 네. 그런데 239 그러면 그것도 무서워. 시험 칠 때, 시험지 그때는 원지에 뭐 긁어가지고 여러분 등사기 해가지고 그때는 시험지가 어떤 시험지는 시커매져가지고 읽을 수도 없고 어떤 때는 너무 허해가지고 글자가 보이지도 않고 그 시험지 잘못 걸리면 그 시험지 바꿔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시험지 걸리면 빵점이야. 그 선생님 나중에 보니까 뭐야? 안 보이는 시험지니까 빵점이지. 그래 상구야. 왜 바꿔달라고 안 그랬냐? 그럼 바꿔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손 들어야 돼. 이 손 드는 게 무서웠다니까. 음. 그런 그런 애가 그런 대로 바뀌지 않고 계속 살아갔다면 가망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해도 이 자식이 얘는 가망 없어. 응. 바뀌어야 돼. 심각했습니다. 그것도 고민이야.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어야 돼. 응. 제가 그런 심각한 환자였다니까. 그러니까 공황장애지. 뭐든지 무섭고 떨리고. 응? 응. 예. 그때는 공황장애라는 병 없었어요. 병명도 없었을 때야. 아마 그 당시 공황장애는 대한민국에서 이상구밖에 없었을 거예요. 응? 그때는 그렇게 뭐 사회가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어, 뭐, 어, 뭐 길거리에서 애들은 뛰어놀고 뭐. 근데 저는 나가서 뛰어놀지도 못했어.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기운이 없고 생기가 하나. 근데 제가 언제 변했는지 아세요? 그 변하게 된 동기가 있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 그런 상태로 갔어. 그래서 이 상구라는 애는 학교에서 그 반에서 존재하지도 않았어. 좀 학교 가봐야 말도 못 붙이고 같이 웃지도 못하고 그냥 한쪽 구석에 그냥 가만 처박혀 있는 거야, 상구. 그러니까 애들이 얘는 없는 애로 그렇게 취급했다고. 심각한 환자죠, 그렇죠? 근데 그때는 뭐 이런 걸 병 취급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나가겠? 그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바뀌어야 돼.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그때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때 우리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성인 남자야.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야. 예. 이름이 임상욱. 야, 이름도 근사해. 임상욱. 평생에 잊어버릴 수가 없는 이름이야. 틀도 시진핑이 조금 닮았어. 시진핑이 보면 바위처럼 생겼잖아. 뭐 찔러도 뼈도. 그 남자 덩치도 그 당시 청년들의 덩치 젊은 청년인데 덩치도 얼마나 좋냐. 와, 그 임상욱 선생님 그러면 선망의 대상이 돼서 남성의 표본이야. 그래서 그 임상욱 선생님이 이제 이런 학생이 있으니까 책임감을 좀 느꼈던 모야. 내가 어떻게 좀 도와줘서 쟤를 활발한 학생으로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우리 집에 그때는 가정 방문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마침 우리 집에 우리 어머니의 동생, 우리 이모가 와 있었는데 그 이모가 참 이뻐요. 그 이모한테 뿅 간 것 같아. 그 이모를 보고 나서부터 부쩍 저한테 신경을 쓰는 거야. 그러더니 내가 듣기에도 이상한 말을 해, 선생님이.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해내는 때가 왔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뽑고 싶은 반장, 부반장을 뽑아라. 그리고 이번 기회는 특별히 내가 부반장을 한 사람 더, 그러니까 제2부반장이래. 제2부반장을 담임 선생의 주권으로, 특권으로 부반장을 투표해서 선출하지 않고 자기가 뭐요? 지명을 하겠대. 아니 부반장은 있어도 있으나 마나인데 뭐 또 제2부반장은 왜 있으며 또 선거하지 말고 뭐 자기가 지명하겠다는 거 말도 안 돼.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반장, 부반장이 선출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하시만이 담임 선생 특권으로 지명하는 제2부반장은 이상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애들이 놀래가지고 저 머저리가 무슨 부반장이 되냐 말이야. 그래서 애들이 이상하다. 응. 우리 이쁜 이모 덕인 줄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나와서 취임 인사를 하려는 거야. 그런데 반장 먼저 나와서 심차게 여러분이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탁 씩씩하게 이제 하고 부반장도 씩씩하게 하고 그다음 세 번째 제2부반장 이상구가 이제 앞에 나가는데 나는 다리가 부들부들. 그 나가는 도중에 벌써 애들이 킬킬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존재였어. 그런 존재가 KBS에 나타났다. 이건 기적이야. 그거는 저의 강력한 선택의 결과.
저 이제 다녀서 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면 그렇지. 와, 막 배꼽을 잡고 웃고. 하니까 누가 똥대 버렸어? 담임 선생님 똥대 버려. 담임 선생님 기가 차가지고 아니 감투를 하나 씌워 놓으면 뭐요? 뭐 힘 좀 낼 줄 알았더니 애들이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담임 선생님은 열받았어. 그래서 이상구는 오늘 방과 후에 교무실에 잠깐 들렸다가 가. 그래서 이제 방과 후에 교무실에 가서 담임 선생님도 한심하죠. 나를 좀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 이모한테 잘 보이면 뭐 일이 잘 꼬일 줄 알았는데 이놈의 새끼가 영 자기를 똥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정말 걱정하시면서 상구야, 나는 이렇게 해서 너를 오늘 임명을 했는데 네가 못하겠다면 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네가 변화가 될 수 있겠냐? 나 이제 모르겠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상구야? 너 변해야 돼, 안 변해야 돼? 변해야 됩니다. 그 뭐 말할 필요도 없지. 근데 변하는 방법을 모르겠는 거야. 그럼 너 변해야지, 그렇지? 예. 너 제발 좀 변해라. 어. 그래서 나는 이제 방법을 모르겠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네가 정말 결심하고 변하도록 해봐.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무실을 떠나서 집까지 그때 가는데 뭐 한 시간 걸어가야 돼. 그때는 뭐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가방을 들고 한 시간을 걸어가면서 변해야지. 어떻게 하면 변할까? 무슨 방법으로 변할까? 그거를 곰곰이. 그래, 나는 오늘부터 변해야 돼. 응?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변해야 돼? 암 걸렸을 때부터 변해야 돼. 그게 오늘이야. 오늘부터 변해. 방법이 생각이 안 나. 집에 다 갔는데 그제서야 웃는 연습. 왜? 내가 웃고 싶어서. 왜? 웃지를 못하는 애였으니까. 그래서 애들이 선생님이 이제 우습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배꼽을 잡고 웃는 게 저는 그렇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웃는 연습을 하자라고 결심했어. 왜? 나는 못 웃으니까 이게 연습하면 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탁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 다 꼭 닫고 이제 커튼도 아무도 못 보게. 왜? 보면 쑥스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쳐놓고 제 얼굴을 거울을 딱 갖다 놓고 보니까 이 얼굴은 얼굴이 아니야.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응. 내가 봐도 참 비참한 얼굴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웃는 표정을 지으려고 이렇게 하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고 그 얼굴이 그 억지로 웃으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이 쑥스러워. 못 봐주겠어. 그래도, 그래도 난 시작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안 돼. 이 표정도 표정 근육이 있어요. 이게 안면 근육이라고. 이게 잘 웃는 사람들에게 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예, 예, 그러니까 웃음의 종류도 많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아기 같이 웃는 근육이 잘 발달된 사람이 있어. 아주 이쁜 아기처럼. 그런 사람 저기 한 사람 있어. 저 사람이 웃으면 뭐야? 애기야, 애기, 이쁜 애기야. 그래서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뭐처럼 애기, 우리 애기 같아. 자, 이제 그런 표정 안면 근육이 전혀 발달해 있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강제로 억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웃으니까 어떤 놈이 왜 그러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와, 그때 제가 놀랐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냐? 그래서 다 둘러보고 창문도 열어보고 아무도 없어. 내가 미친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웃어야 돼. 그러니까 또 한 서너 번쯤 하고 나니까 그 소리의 출처가 어디냐면 어디게? 여기야. 내가 나를 보고 비웃는 거야. 웃기지 마라 이거야. 여러분, 저는 그때 인간이 참 이상한 것이다. 나는 웃고 싶은데 나를 못 웃게 하는 또 다른 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감지했어. 그게 누구요? 그게 사탄이야. 우리는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사탄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수 있게 돼 있어. 와, 그래서 야, 이 자식은 그러니까 내 속에 지금 이 이상구는 간절하게 변하고 싶은데 또 내 속에는 나를 꽉 잡고 변하지 못하게 하는 나가 있다. 이 인간은 이중적이라는 왜 이중적이요? 성령과 악령 사이에 있으니까 이중적이지. 그 원리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발견했다니까요. 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 자식은 나를 못 웃게 하고 나를 쑥스럽게 하기 위하여 나를 향해서 하는 놈을 짓밟아 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제 또 시끄러울 새끼야. 짓밟았어. 아, 이거 강력한 선택이요. 이거를 못하면 여러분 악령은 그렇게까지 끈질겨요. 선택을 못하도록. 그래서 저는 성공했어. 시끄러울 새끼야. 시끄러울 새끼야.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웃을 거야. 나는 웃는 사람이 될 거야.
막 밀어붙였어. 정말 피나는 투쟁이었지. 예. 여러분. 그래가지고 일주일 딱 지내니까 표정이 싹 바뀌어. 그리고 이제 학교 가니까 애들, 어, 상구 이 자식 변했네? 그래서 변했네라는 말을 들으니까요. 힘나도록, 오케이, 변할 수 있구나. 나는 이제 변하는 거야, 이제. 응? 그래, 이제 다음 주부터는 뭐야? 소리 내서 웃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기 시작하니까 또 이 새끼가 또 왜 그래? 미쳤다고. 시끄러 새끼. 그래가지고 한 달을 하고 나니까 학교 가서 이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면 웃었죠. 와 성공. 막 그때는 막 제가 천국에 도달한 거죠. 내가 웃을 수 있어. 이러면서 완전히 사람이 변하기 시작해. 응? 정말로 유전자는 뭐예요?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더 큰 목표를 하게. 그리고 한 달 지나서 이제 방학이 된 게 여름 방학. 그 여름 방학이 되면서 제가 뭘 했냐면 결심을 했어. 이제 그때는 방학 때만 되면 저 울산에 우리 외갓집 그 외할머니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외할머니도 계시고 거기에 사과 과수원을 했어. 아주 큰 과수원이야. 그 과수원에 이제 가서 이제 가서 방학이 끝나면 목표가 뭐냐면 끝나면 내가 우리 반에서 제일 큰 소리로 내 웃음 소리가 제일 큰 소리가 될 거야 결심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과수원 한 가운데 서서 이제 발성 연습도 하고 야호도 해보고. 그래서 야호 해보니까 내 목소리가 저게 산 가서 부딪혀가지고 산울림이 돼서 돌아오는데 제가 야호 그러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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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산울림 듣고 제가 울었다니까. 와 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 눈물 날 정도로 감동.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 그 당시에는요 음악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음악 시간에 노래를 배워. 그러면 학기 말에 어떻게 해야 돼? 나가서 한 곡 불러야 돼. 예. 그래 이제 음악 선생님이 점점 그 음악은 다 뭐예요? 항상 수미양가 기억나요? 수가 최고야. 가는 낙제야. 그 양은 낙제 간신히 면하게 해주는 거. 음악은 다른 거는 다 순대, 음악만 양이야. 그게 한이 맺혔어. 제가. 나도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과수원 한복판에서 이제 그때 그 가곡집을 사가지고 그걸 보면서 노래 연습을 막 했어. 그때 제가 제일 제일 어, 어, 기분 좋게 불렀던 노래가 예, 아니야 보리밭 아니고 예. 내놀던 옛 동산에 오늘와 다시 서니 어? 어, 예, 예, 그 노래. 예, 예. 예시내 허사로고 그 노래는 짧아서 좋아.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로 돌아온 거야. 이제 개학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예, 다 웃는데 저는 그 당시에도 키가 컸으니까 제일 뒷줄이야. 제일 뒷줄에 앉았던 상구가 웃었다고. 그러니까 반 애들이 뭐야? 상구 아이가. 상구가 웃었다. 그러면서 음악도 수를 받은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큰일 날 뻔했죠. 그때 담임 선생님이 그 제2 부반장을 안 시켰더랬으면 이런 계기가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창피스러움, 그 불행한 그 순간이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 됐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도 만나고, 그래서 이런 샘플도 여러분들도 이것이 그때 제가 거울을 보고 요게 뭐예요? 저에게는 뉴 스타트였어. 새로운 출발. 여러분, 이 새로운 출발을 여러분 꼭 확고하게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어서 정말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게. 와!